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붕어형의 썰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하루 쉬고 와서 첫 번째 날인데 다들 잘 보냈습니까? 하루 쉬고 왔는데, 어, 하루 쉬는 동안 좀 운동을 많이 했어요. 좀 운동은 뭐 딱히 하는 건 없고요. 걷는 걸 좀 많이 좋아해서 걷는 걸 합니다. 마음무게를 엄청 많이 채웠어요. 어제는 헌혈까지 했네요. 헌혈까지 하고 한 2만 5천 보 걸었고, 오늘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3만 3천 얼마야? 만보계 기준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 헬스케어가 제일 정확하죠. 삼성 헬스케어 기준으로 33,235보 걸었네요. 네, 좀 빡세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좀 발바닥이 무지하게 아파요. 어, 그래서 좀 운동을 좀 하고 왔는데 좀 뻐근합니다. 근데 이제 괜찮아요. 화요일은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제가 일찍 방종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정해진 루틴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무래도 어, 솔로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면 뭐 애인이 있다면 같이 있겠죠. 같이 있는데 아니면 뭐 애인끼리 같이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제 방송 여지껏 제가 하면서 느낀 거지만 애인끼리 같이 보신 분들 극히 드물었어요. 와이프랑 같이 보신 분들은 좀 있었는데 여친분하고 같이 보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탄절 날 그냥 어디 사람 많은데 가지 마세요. 시내 가지 마요. 그냥 가지 마. 그냥 집에 있어 그냥. 연말엔 그냥 집에 있어요. 좀 이따가 내가 나중에 얘기할 것 같은데 해돋이도 가지 마세요. 해돋이에 관해서 제가 얘기할 거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본격적인 썰방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요. 닉네임은 불공구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불공구님은 예전에 사연을 저한테 몇 번 보내셨던 분이에요. 사연을 보내주신 불공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거리가 생겨서 오랜만에 사연 보냅니다. 향후 계획을 세워보면서 작은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회사 기숙사를 나가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계속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간다면 일단 22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대충 상황을 설명하자면 기숙사는 지금까지 4년 6개월을 살았고 지금까지 혼자 독방으로 쓰고 2, 3평 크기지만 큰 불편함 없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집안에 빚 갚기 수월했고 작년 6월부터 저도 처음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수중에 4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어도 좋고 사장님도 살고 싶으면 계속 살아도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탓인지 전세 대출로 나가서 살면서 조금은 혼자서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편하다고는 해도 기숙사라 사람끼리 부대껴서 피곤한 일도 있으니까요. 다들 그러면 나가서 살면 끝이지 않느냐는 말을 하긴 하지만 뭐랄까 돈 욕심이 생기고 모으는데 재미 들려서 재테크 공부하고 장기 투자하려고 주식 쪽도 보고 있다 보니 나가서 살아도 큰 지장은 없지만 기숙사에 살면 더 편하게 모을 수 있어서 거기서 망설여집니다. 아직까지 이런 여유 부여도 되나 잘 모르겠고요. 현재 나이는 31살, 월급은 세후 300 초중반입니다. 직급은 대리고 내년에 진급 소리가 나오는데 확실하진 않고 크게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돈이냐 내 편함이냐 문제 같네요. 붕어 형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크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사이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어, 계속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냐 아니면 독립을 하는 것이 낫겠냐 그 문제네요. 참고로 이분은 말씀드리면 이분은 지금 원래 고향은 대구고요. 대구인데 이분이 지금 수원에 있다고 했죠. 경기도 쪽에서 이제 올라와서 일자리 구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숙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숙사. 그래서 지금 타지 생활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됐어요. 고향 벗어나가지고 지금은 정착하셨고
놔둬봐요. 가지고 놀게. 저는 좀 약간 좀 그 사연 진행할 때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기숙사가 독방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겁니까? 뭐 주택을 하나 잡아가지고 방 하나씩 나눠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파트나 빌라 같은데 이제 단체로 같이 쓰는데 방 하나를 본인 혼자서 쓴다. 뭐 그런 입장이십니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나요? 보니까 2, 3평 크기라면 원룸은 아닌 것 같아요. 원룸은 아무리 작아도 5평부터 시작이니까 원룸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아파트나 뭐 빌라 같은 거, 빌라의 작은 방 같은 거, 또 작은 방이 3평 정도 하거든요. 방 3칸짜리 뭐 빌라나 아파트 해가지고 회사 내부예요. 회사 내부라 하면 그거네. 그러니까 회사가 그거죠. 회사 건물 있고 주택 같은 거 하나 있고 그 주택 같은 것에서 이제 방 한 두세 칸 있으면 이제 각자 하나씩 나눠 쓰고 그래서 본인이 방 그 혼자 쓰고 있고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중에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불공인 다닌 회사가 뭐 큰 회사는 아니에요. 좀 중소기업 같은 회사인데 중소기업 같은 데 보면 보통 판넬 공장이 있고 판넬 공장 옆에 바로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집 같은 거. 집을 옆에 같이 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장 공장 이제 시설을 같이 하고 옆에 주택까지 같이 끼고 있는 아니 붙어 있는. 그러니까 불공군이면 그런 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공장은 그냥 판넬 공장만 있고 뭐 기숙사라고 하면 뭐 원룸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일터에서 좀 떨어진 원룸 같은 데서 생활하는 건데 그러면 일 끝나면 바로 그냥 그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 끝나고 퇴근하면 바로 뭐 어디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옆에 주택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거네요. 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뭐 혼자 편하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독립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그래도 불편한 건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점에서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 이게 솔직히 말해서 말은 편하다고 하지만 독립을 하는 이유는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독립을 하는 거예요. 독립을 통해서 그 안 좋은 걸 해소하기 위해서 독립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뭔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굳이 꼽자면 제 생각엔 아무래도 이게 단체 쓰는 곳이라고 이제 단체 쓰는 곳이다 보니까 완전한 프라이버시가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 방을 나눠 쓰긴 하지만 누구든지 내 방을 두들길 수 있는 거고. 기숙사 사람들이 음주 가무가 너무 잦아서 트러블이 많고 회사에 있다 보니 기숙사 사니까 나와서 일 좀 더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보니까 그런 거네. 뭐냐면 외로운 사람들이 많네. 공장에 공장에 외로운 사람들이 많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술 음주 가무가 있다는 거는 일단 애인이 없다. 아가씨가 없다. 삶이 고단하다. 외롭다. 뭐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일이 힘들다. 일이 쉽지 않다. 그리고 회사에 있다 보니까 기숙사 사니까 나와서 일 좀 더 해라. 그럼 일 좀 더 하면 돈을 더 줘요? 일을 더 하면 돈을 더 줍니까? 아니면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똑같습니까? 연봉제면 똑같거든요. 근데 불공들이 제가 알기는 현장 일을 하시니까 잔업수당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업종 입장이에요. 그냥 다다익선이라고 일 있으면 그냥 잔업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더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면 나는 워라밸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일을 그냥 받는 족족 하고 싶지만 받는 족족 하고 싶지만 지금은 워라밸을 좀 굽고 싶다. 일 좀 그만하고 싶다. 그런 입장이에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독립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숙사를 벗어나 독립을 하고 싶다는 건데 이게 보면 세세하게 따지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 돈이 좋아서 솔직히 더 하면 더 하라 하면서 나가는 편이면 다만 좀 우습게 무시하는 듯이 말하는 영 그래서요. 이게 또 그런 경우 많아요. 불공군이 아까 설명했지만 그런 경우 많아. 아무래도 이제 현장이다 보니까 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유부남인데 자기 집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그 기숙사에 자고 가는 사람들 있죠. 이게 뭐냐 하면 결혼했어요. 근데 와이프하고 사이 안 좋다거나 그냥 술 먹고 집에 가기 이제 귀찮고 왜냐하면 이제 집에가 늦었고 다시 술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고 연락하니까 졸라 귀찮거든요. 운전도 그렇고 음식 걸리면 안 되니까 택시비도 있고 하니까 그냥 회사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주택을 끼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택을 끼고 있으면 단순한 기숙사가 아니라 그냥 숙소예요, 숙소. 집에 가기 싫은 사람들 한 번씩 그냥 묵고 가는 약간 여인숙 같은 그런 개념도 뭔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잔업해서 늦어가지고 거기서 술까지 먹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12시, 1시 되면 또 와이프가 또 바가지 긁으니까 그냥 와이프한테 미리 전화해가지고 회사에서 촬영하니까 넌 자라. 그냥 먼저 자라. 오늘 못 간다 하고 잔업하고 술 밤새도 퍼마시고 여기 자고. 아, 이런 불편해요. 불편하네. 이게 정말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전후 사정을 모르면 이 불공인이 말씀하신 전후 사정을 모르면 아, 뭐 기숙사 그냥 뭐 따로 생활하는갑다. 그 원룸 생각하거든. 근데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하면 아무리 원룸이 작아도 2, 3평은 아니거든요. 2, 3평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숙사라고 해가지고 고시원에 쓰게끔 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원룸은 좋은데 원룸은 그래도 5평은 넘어. 그러면 2, 3평이라고 하면 내가 딱 봤을 때 작은 빌라나 아니면 주택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뭔지는 알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저는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충분한 전세자가 모은 다음에 원룸 전세 자금 모은 다음에 독립을 추천합니다. 굳이 독립을 한다고 하면 그 시세 같은 거 알아봤어요? 4천 가지고 되나? 더 될 것 같은데 수도권이면 한 6천까지 생각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넉넉 잡아서 수원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그 근방에 분명히 원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홧김에 딱 독립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충분한 어떤 그런 정보와 그 시세, 그러니까 원룸 시세와 정보, 그리고 지리 같은 것 좀 알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기왕 할 거면 월세보다는 전세. 비싸네요. 와, 많이 비싸네. 아, 원룸 전세가 1억 5천이라고요? 투룸도 1억 5천이라고? 와, 전세 대출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불공급이. 문제가 뭐냐면, 이미 아까 말한 대로, 그, 독립하기 좋다고 했잖아요. 독립하기. 그러니까 돈 먹이 좋다고 했잖아요. 돈 먹이 좋다는 얘기는 왜 돈 먹이 좋냐? 일단, 거기서 생활하면 전기세 혹시 안 냅니까?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거? 거기 생활하면서 전기세, 수도세를 내나요? 반값은 안 낼 거 아니에요. 일단 반값 안 내고. 그러니까 이게 기숙사라고 해서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숙사 일단 장점 생각해보면, 일단 월세 안 내죠. 전기, 수도세 냅니까? 그러니까 기숙사비도 안 되고, 공과금 안 내죠. 그러면 거기에서 취사도 가능해요. 취사. 취사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주택 안에서 이제 뭐 해 먹을 수 있는 거 뭐 라면이라든지 쌀, 이나 아니면 반찬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굳이 내가 장을 보지 않아도 뭐 사장님이나 사장님 내외가 이제 좀 이제 반찬이나 밥 같은 거 좀 넣어놔가지고 라면 같은 거 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끼니 해결은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굳이 뭐 마트 가서 장을 본다거나 CPU도 안 드네요. 음, 이게 참 난감한 게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독립을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독립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 기숙사의 장점을 무시를 못해요. 쉽게 말해, 이미 지금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는 휴대폰비 말고는 없다는 거 얘기네요. 폰 요금 말고 나가는 게 없다는 거네요. 근데 님이 독립을 한다고 하면, 저 지금 제가 얘기 X라고 했던 거 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돈 많이 깨질 거예요, 이게. 돈 많이 깨져, 분명히. 생각보다 많이 깨질 거예요. 공과금 CP 무시 못해요. 휴대폰 보험료? 휴대폰비 2, 30만 원인데, 막 여기서 내가 나간다고 하면 전기세랑 수도세, 거기다 난방비까지.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겨울 되면 이거 무지하게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겨울 되면. 세 개 합치면 20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CPU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밥하고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밥 해결 가능한 집밥처럼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나오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일 피곤하고 귀찮잖아요. 그럼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돈 많이 못 모아요. 그 수도권이면 배달 음식 제가 알기로 한 번 시키는데 2만 원 넘게 들어요. 그 뭐야.
그 배달 대행까지 써버리면 치킨 한 마리 시켜먹어도 한 24,000, 5만원, 24,000, 25,000원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도권 한번 배달할 때 한번 요금이 한 4,000 정도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요금 2만원에. 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불공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나와서 살게 되면 다 못하는 것들이에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럼 식비 같은 거, 공과금 같은 것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거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클 거예요. 불공리 부전해가지고 뭐 밥을 해결한다 뭐 이런 모르겠지만 또 불공리 아시겠지만 일 쉬운 일 아니잖아요. 현장 일이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아까 저 직원분들이 뭐 술 먹고 와가지고 뭐 음주감 한다고 하잖아요. 왜 하겠어요? 일이 힘들어서 가거든요. 사실 저게 뭐 중소규모 현장 일 하시는 분들이 술을 많이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일이 고단해서 그래. 일이 고단해가지고. 일이 고단해서 그 피로를 술로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일 끝나고 술 드시는 거나 좀 마찬가지예요. 일이 힘드니까. 일 힘들어가 술 먹고 자려고. 건강에 안 좋긴 한데 그런 식으로 습관을 잡아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님도 이제 일이 좀 익숙해져 있다고 하지만 매나 피곤하고 마찬가지. 겨울 되면 더 피곤하거든요. 겨울 되면 잠도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피곤해요. 그래서 보자. 님이 만약에 혼자 살자고 했을 때 밥을 내가 찾아서 먹는다? 안 할 것 같아요. 안 찾아서 먹고 배달시켜 먹을 것 같아. 그러면 식비 한 30? 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전세 이자금, 저 전세 자금 대출도 이자 내야 되는 거 있죠. 이자비까지 포함하면 한 50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가는 돈. 적게 잡아도. 겨울이기 때문에 가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기세, 전기담 써야 되고. 가스 보일 돈인다고 치면. 저 아까 20, 30에다가 저 포함하면 7, 80만 원 고정 지출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 잔업 안 하면. 그럼 내가 봤을 때 지금보다는 좀 돈을 좀 적게 모으지 않을까요?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조금이라도 일거리가 있으면 몸 관리도 하고 약을 하고 나와도 운동화 다니고 요리는 제가 전직 요리사라 크게 어렵지 않게 해먹진 않아요. 근데 배달은 원래 안 시켜 먹는지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사람이란 동물이 또 환경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나 이런 거에 다 있으니까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요리라는 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왜 요리를 왜 한번 해 먹어요? 요리하는 게 낫죠. 요리하는 게 나은데 왜 하면 붙습니까? 재료 같은 거 사야 되고 그 조리가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뭐 재료 같은 거 사 마트 가야 돼요. 장도 봐야 되고 재료도 봐야 되고 재료 손질도 해야 되고요. 조리인데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그리고 먹고 나면 설거지까지 해야 돼요. 그거 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배달하면요. 배달 그냥 그거 뭐야
포장해놨는 거 먹다가 다 못 먹잖아요. 그 냉장고 넣어놨다가 다시 먹으면 또 먹으면 돼.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종이 접어가지고 재활용품한테 주면 돼. 끝이에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 하나만. 우리 불공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혹시 시비 걸거나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있어요? 메리지 로얄리 뭐, 저 사람 그분이구나. 죄송한데, 채팅 치실 때 투네이션 치시면 안 됩니까? 누구지 알 것 같네. 그리고 자취한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편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해도 엄청나게 편하다 또 이건 아니야. 한 명 있었는데 이겨서 도망쳤다고요? 아, 그래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불공님을 딱히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한 명이 내한테 좀 시비를 걸었는데, 그 사람 스스로 제 발로 나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잖아, 맞죠? 네. 그러면 직원들 중에 함부로 님한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네,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러면 굳이 독립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괜찮아요, 괜찮아요. 로얄님, 괜찮아요. 올려요. 괜찮아요. 그리고 투네이션을 채팅 쳐줬으면 좋겠어요. 투네이션으로. 투네이션으로. 왜 반칙을 해? 투네이션으로 1,000원씩 차단시켜 드릴 테니까 투네이션으로 치시겠어요? 그래서 그 소음 같은 거. 맞다. 그러니까 소음 같은 거 생각해야 돼. 원룸 같은 거 요즘에 보면 방음 안 되는 데가 정말 많거든요. 발자국 소리는 거 다 들려요. 발자국 소리나 숨 쉬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전화 거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워낙에 그 날림 시공으로 많이 해가지고 속이 비어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돼. 요즘에 오히려 보면 옛날 건물보다 신축 건물이 방음이 더한대요. 아파트도 신축이 방음이 더한대. 그렇죠. 그거 생각해봐야 돼. 맞다. 그뭐 아주 좋은 얘기인데 요거 하나 더. 잠자리가 예민하면 함부로 옮기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잠 잘 자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발콜코 문콕. 근데 오피스텔은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오피스텔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오피스텔은 원룸보다 10만 더 비싸잖아. 10만 더 비싸고 관리비도 더 들어가잖아요. 관리비까지 있잖아요. 관리비까지. 오피스텔인데는 보통 이제 경비 아저씨까지 있잖아요. 겨- 고정 비축이 더 많이 늘어나죠. 오피스텔 자체가 원래는 주거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무실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벌써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네. 잠자리. 잠자리.
이 잠자리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이 먹으면 함부로 옮기면 안 돼. 불공국님 생각해 보세요. 웃는 탁 갔는데 씨 뭐 잠자는 소리, 코 고는 소리, 떡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매일 들려. 바로 옆에 커플 살고 있어. 동거하고 있어요. 뭐라 하기 졸라 애매해. 어떻게 할까? 원룸이 혼자 사는 것도 있지만 동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근데 보풀보기 심해요. 보풀보기 심하고 네네. 뭔가 두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거에 크게 나쁘지 않으면 저는 당장 옮길 필요는 없을 당장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일본에서도 이제 독립을 추천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바로 독립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서. 왜냐하면 원룸 같은 사람이 내가 예민하지 않아도 옆에서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짜증나. 뭐냐면 나는 뭐 그런 거 소리에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움직이는 소리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하고 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뭐 난 살면서 일어난 소리니까 별로 그렇게 뭐 이런 소리 날 수도 있지 그냥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발자국이나 숨소리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우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은근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생활하는 것 내가 봤을 때 지금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많네요. 지금 기숙사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출퇴근 거리도 생각을 해야 되네. 출퇴근 거리.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퇴근하면 시간이 굳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분 기숙사 생활하는 데가 바로 공장 옆이에요. 뭐 출퇴근 시간 자체가 안 들어요. 출퇴근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자취하면 출퇴근 시간 자체가 생기는 거죠. 물론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독립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그리고 불공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독립을 한 사람도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자취를 한 사람도 아니고, 여기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정착을 한 사람이잖아요. 좀 오래 한 거잖아요. 오래 한 사람이 갑자기 독립을 하면 또 그것도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생활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잔업을 시키는 것도 네 입을 믿으니까 시키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입이 일을 잘하니까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술 먹고 한다고 하는 좀 내한테 시비 안 부릴 것 같으면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이 힘드니까, 일이 힘들고 고단하니까 술 먹는 건데, 뭐 님 보고 술 사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 돈 가지고 술 먹겠다 하는 건데, 뭐 직장 동료인데, 뭐 나한테 크게 시비 걸고 나한테 민폐 끼치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그냥 배제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독립은 시기상조다. 지금 현재
기숙사 생활하면서 단점도 있지만 의외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월세 안 나오고 공과금 아예 안 들고 식비도 안 들고 출퇴근 시간도 없고 그리고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잠자기 편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다면 일단은 다니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공군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다른 기숙사 생활하시는 분에 비해서 상당히 조건이 좋은 거예요. 불공군이 생활하시는 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떤 분은 이 막내로 들어와가지고 짬 시키는 분도 있다고 해요. 짬 시키는 분. 그 뭐야 수유상 봐주고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막내라고. 근데 님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맞죠? 그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어, 집에 오면 타치 안 하잖아요, 누가.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내 방만 관리하면 되니까. 뭐 2, 3평밖에 안 되고 하지만 혼자 산다고 하면 뭐 가구도 없으면 시켜요. 그 재방송 보는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 공공기관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서울 사람인데 이제 강원도에 이제 산골짜기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고인물들이 많아가지고 그분 나이가 어리거든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걸. 짬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하소연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활 잘 하시고 돈 잘 모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을 하는 거 나쁘지 않죠. 독립을 하는 거 좋죠. 근데 차이 독립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제가 보면 독립한 사람 치고 돈 모은 사람 못 봤어요. 돈 잘 모은 사람 못 봤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돈 모으려면 독립하지 말라고. 독립하면서 돈 모으는 거 졸라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아저씨라서 안 건드는 것 같아. 아저씨라서. 오히려 나이가 비슷하면 건들 텐데 오히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많은 게 더 편해요. 나이가 활 차이 나는 게. 이 중소기업 같은 데 있잖아요. 나이가 오히려 한 3천 볼 되는 사람들이 더 편합니다. 나이가 어정쩡하게 3, 4살 차이 나면 이게 더 불편해요. 비슷한 또래면 더 불편해. 내 경험상 말씀드리면. 약간 꼰대 같긴 한데, 저는 나이 든 꼰대가 또 오히려 편한 게 뭐냐면, 비위 맞춰주면 시비 안 걸거든요. 아니, 먹을 거 챙겨주거나 거나 호의를 베풀어줄 경우가 많아요. 싹싹하게 대하면 오히려 뭐 특별하게 건드는 게 없어요. 근데 나이가 비슷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티격태격 싸워요. 제 경험상. 아무튼 일단은 기숙사 생활 하시고, 네, 그 돈 많이 모으시고 감사히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히 사장님한테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대놓고 말씀하지 마시고 음, 지금 다니시는데 쭉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독립이 참 좋긴 하죠. 내 공간 갖는 거 중요한데 그러면 돈 모으는 거 어느 정도 좀 포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불공군인 같은 경우는 또 돈 때문에 또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지금 시국일수록 돈 많이 모아야 됩니다. 지금 시국일수록 돈 많이 모아야 돼. 지금 사람들도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 잔업 많이 하시고 돈 많이 모으시고 예,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